자, 이번 시간에 푸는 문제들이 좀 어려워요. 예, 어려워서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21번 업무정지 처분 사유의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아까 뭐하고 뭐의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못한다 그랬죠? 절취하고 과태료, 이건 이제 업무정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1번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다. 이건 원래 업무정지이고요. 2번이 중개 완성 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대. 요게 이제 휴게설사 2반 표반에서 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설. 그러니까 손해배상 설명을 안 하면 얼마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요거는 업무정지를 못 해요. 과태료로 해야 돼.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3. 개공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적정하게 계약서를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았대. 이것도 원래가 업무정지고요. 4. 부칙상의 개공이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했대. 원래 부칙상의 개공은 어디에서만 업무를 해야 되죠? 시도 안에서. 근데 그거 벗어나면 업무정지예요. 이것도 원래가 업무정지고. 5번에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리선물의 거래가 완성됐을 때 지체 없이 이거를 통보해줘야 되잖아요. 안 했다. 이것도 원래가 업무정지입니다. 22.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현행법령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증 반납하지 않죠. 네, 반납은 언제만 해요? 취소당했을 때. 2번. 등록관청은 법에서 열거한 사항 이외에도 개공이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를 행할 수 있어요. 예,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이런 걸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꼭 법에서 열거한 것만 업무정지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아무튼 위반하면 업무정지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까 16번 문제의 3번 문항을 다시 한번 볼게요. 16번 문제의 3번 문항에 보면 비밀을 누설했을 때 요건 우리가 행정처분을 한 번도 우리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냥 업무정지야 이것도. 왜? 그냥 법을 위반하면 다 업무정지라고. 뭐든지 다. 그렇죠? 예,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열거한 사항 이외에도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는 게. 그 다음에 3번.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업무를 행한 경우. 업무정지 중에 업무하면 절취, 상취. 절취니까 뭐라고 해야 돼 뒤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4.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공은 업무정지 기간 중 다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업무정지 받은 개공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아닌 다른 법인의 임원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중 소속이 걸리니까 될 수 없는 거 맞고. 5번. 등록관청이 개공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는데 보고제도는 뭐만이요? 자격 취소만 보고제도가 있고 뭐 업무정지든 등록 취소든 일체 보고제도가 없어요. 보고는 시도지사가 국장한테 하는 그런 보고가 유일합니다. 23번. 약간 어렵죠, 이 문제도. 옳은 것 찾아라. 1번. 광역시장은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가중은 가능한데요. 뭐가 틀렸어요? 광역시장이 할 일이 아니에요. 광역시장이 할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등록관청이 할 일이죠. 광역시장은 자격정지에 관한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빠져야죠. 우리 여기서 가까이 광역시장이 누가 있어요? 인천광역시장 있잖아요. 인천광역시장이나 뭐 서울특별시장이나 그분 같은 거죠. 시도지사에 들어가는 거니까. 2번.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9월을 한도로 한다. 9월 안 되고 6월. 6월을 초과하는 건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3번.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2번의 업무정지를 받은 개공이 있었는데 업무정지 2번. 다시 업무정지. 그러면 지금 몇 번째? 3번째 걸린 거죠. 1년 동안에. 이런 걸 우리 삼진아웃이라고 하니까 업무정지를 하면 안 되고 절대적 취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업무정지 받을 수 없고요. 4. 업무정지 처분은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되면 할 수 없다.
3년이죠. 시효 물어보는 거니까. 폐업이라는 말이 없으면 다 시효예요. 5번. 개공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대. 거짓 정보 공개. 그러면 업무정지 원래 기준이 몇 개월이냐면 6개월이에요. 거짓 정보 공개 6개월이거든. 근데 이게 몇 분의 몇 범위 안에서 가중도 할 수 있고 감경할 수 있죠? 2분의 1. 예, 그러면 6개월에서 2분의 1이면 3개월까지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지. 근데 더할 때 6개월을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빼는 것만 있잖아요. 그러면 4개월짜리 업무정지 할 수 있어 없어요? 가능하죠. 감경 가능한 거니까. 그런 의미예요, 이게. 원래 세부 기준이 6개월짜리인데 참작해가지고 여기서 참작한다는 건 뭘 참작한다는 거예요? 거기 앞에 있잖아요. 동기. 예, 그럼 그 위반행위 동기 같은 거를 관청에서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이제 써내는 거죠. 의견서를 써내요. 왜냐면 의견서 써내라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니까. 그러면 그 의견서는 선처 바랍니다. 이렇게 한 줄 쓰면 안 돼. 예, 장난하는 거니까. 예, 그럼 최대한 뭐 하게? 길게. 예,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부터 쭉 쓰시라고. 나중에 여러분 이거 쓸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장 과정부터 쓰라니까. 예, 그래서 뭐 조실부모 하셨어요? 그거 아니잖아. 예. 그거 하면 좀 그렇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써 차라리 엄한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뭐 예서부터 뭐 이런 거 쓰시라고. 10장 정도 쓰시라고 10장. 봐줍니다. 실제로. 왜냐면 봐줄 사유가 있으면 봐준단 말이에요. 관청에서. 예. 그래서 의견서를 다들 안 내거든요. 예. 내면 다 봐줘요. 예. 그래서 반 정도 다 봐줍니다. 24.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업무정지 할 수 없는 경우는 절취를 고르거나 과태료를 고르거나 하면 그게 답인 거죠. 1. 개공이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다. 이게 원래 업무정지입니다. 2. 개공은 최근 1년 안에 한 번의 과태료를 받고 다시 과태료에 걸렸대. 그럼 1년 동안에 몇 번? 2번 걸린 거죠. 왼쪽 여백에다가 이렇게 한번 좀 적어놔 볼게요. 1년 동안에 과태료 한 번 걸렸을 때, 2번 걸렸을 때, 3번 걸렸을 때, 4번 걸렸을 때, 이렇게 4번까지만 해볼게요. 그러면 한 번 걸리면 뭐? 그냥 과태료. 2번 걸렸을 때 그냥 과태료. 왜? 가중처벌은 3번부터 하는 거니까 2번밖에 안 되니까 그냥 과태료. 그리고 3번째 과태료 업무정지. 4번째 과태료 걸리면 상취.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 최근에 요게 시험에 잘 나오고 있어요. 과태료만 계속 뭐 3번이나 4번 걸렸을 때, 심지어 2번 걸릴 때도 나오고. 그러니까 2번은 그냥 뭐만 하는 게 맞아. 과태료만 해야 돼. 업무정지 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예, 2번이 다. 어렵죠, 이런 거. 3. 개공이 거래 종호왕의 중개될 상물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다. 거짓 정보 공개하면 업무정지 6개월짜리입니다. 4. 법인인 개공이 최근 1년 안에 겸업금지 규정을 1회 위반했다. 원래 우리 법인은 임상경, 분수경 6개만 해야 되잖아요. 위반하게 되면 절취, 상취, 상취. 상취인데 업무정지도 가능해요? 네. 4번은 업무정지 가능한 케이스예요. 5번. 확인설명서 4번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것도 원래가 업무정지. 자, 25번은 행정처분권자의 처분의 내용과 그 대상에 잘못 연결된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국장이 협회 공제사업 분야에 대한 시정명령 가능합니까? 네. 2번 시장구조구청장 달리 표현하면 등록관청인데 공인중개사인 개공한테 업무정지 가능해요? 네. 3번이 틀렸네요. 네, 3번 뭐가 틀렸어요? 시도지사가 등록 취소하지 않죠. 네, 그럼 뭘로 바꿔야 돼요? 등록관청이나 혹은 시장구조구청장으로 바꾸거나 해야 되겠죠. 4번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를 국장이 할 수 있어요? 네. 5번에 시도지사가 소공에 대한 자격정지 가능하고요. 26번은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 26번 문제는요. 문제에다가
그 채색을 한 번만 해요. 어디에다가? 개공에 대한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개공에 대한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종별이 3개가 뭐뭐 들어가죠? 일단 법인,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 개공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개공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반 명사인 개공이라고 그랬으니까 옳은 거 찾으래. 1. 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같은 거 할 수 없고 불복하고 싶으면 행정 쟁송으로 한다 그랬죠. 2번. 행정 처분에는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업무 정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2번이 틀렸는데요. 뭐가 더 들어가서 틀렸어요? 아니면 뭐가 더 빠져서 틀린 거예요? 뭐가 더 들어간 거야?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개공에 대한 게 아니라고. 만약에 그 개공이 부칙 개공이라면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받을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뭐하고 뭐밖에 없는 거야. 개공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거는. 등록 취소랑 업무 정지밖에 없는 거예요. 딱 2개. 왜냐면 모든 개공들은 등록 취소랑 업무 정지는 받을 수 있으니까 공통적으로. 3.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이 바로 위에 문항에서 2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뭐하고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근데 반드시 청문을 할 필요는 없는 거지. 뭐 할 때 청문하지 않아요? 업무 정지할 때 청문하지 않으니까요. 4. 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반드시 등록이 취소된다고 볼 수 없는 게 상취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상취가 있으니까 꼭 취소된다고 볼 수는 없죠. 4번이 맞고 5번. 등록 취소 처분을 한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시도이사에게 보고해야 합니까? 그런 제도 없습니다. 보고 제도는 뭐만? 자격 취소만 보고한다 그랬잖아요. 자격 취소만. 27.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행정처분은 처분관청의 고유 전속적 권한에 해당한다. 1번 맞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하잖아요. 국장은 등록 취소 못해? 장관이니까. 못해. 아무리 높아도. 왜 못해? 권한이 없어요. 그럼 국장이 등록관청한테 암흑의 개공 등록 취소하라고 명령은 할 수 있어? 못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장관이라 하더라도. 예. 어떻게 해?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럼 누구만 하는 거야? 고유 전속적 권한이라고. 그러니까 등록 취소는 오로지 누구만 하는 거야? 등록관청. 자격 취소는 시도지사만. 지정 취소는 국장만. 네, 그렇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급 관청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지방세 거둘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지. 2번.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위반행위 시 등록관청과 행정처분 시 등록관청이 다르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강동구에 있던 개공이 위법한 행위를 하고 옆 동네 하남시로 사무실을 옮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망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행정처분은 어디서 내려야 돼? 강동구에서 하남시에서. 자, 힌트를 드리면 사무소를 옮기게 되면 뭐가 따라가? 등록대장이. 그게 힌트야. 그럼 어디서 해야 돼? 하남시에서. 왜냐면 등록대장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행정처분에 관할 건도 바뀌어요. 어디로 바뀌어? 이전 전, 이전 후. 이전 후.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정처분 시 등록관청이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나중에 행정처분을 할 시점. 나중에 그 등록관청에서 그거를 관할권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위반행위 시 시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령 강동구에서 위반을 하고 하남시로 갔다. 그러면 하남시에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잖아. 그 시점에 등록관청이 한다고. 그러니까 같은 말로 이전 후 등록관청이 관할권을 갖는 거죠. 그건 왜 그런 거죠? 대장 때문에. 대장이 넘어가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고요. 3. 행정처분에 대한 시효 규정은 현행 법령상 업무 정지를 제외하고 규정이 없다. 그렇습니까? 예, 업무 정지만 몇 년? 3년. 나머지는 없고. 4. 법인인 개공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은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처분이 가능합니까? 그럼요. 이건 관청의 재량행위입니다. 5번 문항에다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 정지든 뭐든
일체 다 어디서 하죠?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이 행합니다. 그렇죠? 예, 28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거 1번 행정처분 절차상 청문을 실시하는 것은 자격을 취소할 때만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청문은 뭐든 취소할 때 다 해야 돼요. 예. 뭐 할 때도 해야 돼. 뭐 등록 취소든 뭐 지정 취소든. 자, 우리가 이제 넓혀보면 토지거래 허가 해준 거 있잖아. 허가 취소할 때도 청문해야 돼? 그럼 무조건 다. 뭐 할 때는 항상 청문하는 거야. 취소할 때. 취소라는 건 행정처분이니까 취소할 때는 항상 청문을 해서 들어봐 주는 거예요. 뭘 들어봐 줘?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의견은 어떤 거냐 이거죠. 당신 자격 취소할 건데 당신 생각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 어떻게는 어떻겠어? 안 좋겠지. 그렇지만 그거를 물어봐 준다라는 기회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기회. 우리가 징역은 그냥가 재판을 받고 가. 재판을 받고 가잖아. 막 살인범도 재판하고 가잖아요. 그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청문은 모든 취소에서는 다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2번. 공인중개사 자격에 대한 청문을 하고자 할 때 청문의 실시권자는 등록관청이다. 엉뚱한 말이네요. 뭐가 엉뚱해? 자격 취소인데 왜 등록관청이 해? 이건 누가 해야 돼? 시도지사가 해야지. 3. 부칙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청문 절차 없이 아무리 부칙개공이라 하더라도 등록 취소에 앞서서는 뭘 해주는 게 맞아? 청문해주는 게 맞습니다. 4.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에요. 주어가. 등록 취소랑 자격 취소에 각각 걸렸어 지금. 그럼 청문을 한 번만 각각 해야 돼. 각각. 예. 그래서 왜 각각 해야 되냐면 관청이 다르다고. 등록 취소에 대한 청문은 등록관청이 하고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은 시도지사가 하니까 각각 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5번.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죠. 만약에 이게 맞다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다 응하지 않지? 예, 계속 도망 다니죠. 예. 자, 29번 문제, 30번 문제 같은 맥락의 문제인데 30번 문제에다가 별표 한번 해주시고요. 이게 계속이 아니고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그러니까 28회까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27회, 그러니까 재작년 본시험에 이게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박스 형태로 나왔는데 또 나올 거예요. 올해 시험에. 이거는 꼭 알고 계시라고. 30번 문제만 푸시면 뭐 나머지는 다 쉽게 풀 수 있는 거니까. 29번 문제부터 볼게요. 틀린 거 1번. 1년 동안에 업무정지 2번에다가 또 업무정지 걸렸대. 그러면 이게 뭐야? 삼지 나오시니까 절취. 2번. 업무정지 한 번에 과태료 2번에 다시 업무정지니까 4번째 걸린 거잖아요. 뭐든지 4번부터는 최소가 상취야. 4번째부터는 최소 상취야. 그러니까 2번은 상취로 받는 게 맞아요. 왜 절취는 아니야? 업무정지 개수가 3개는 나와야 돼. 그래야 절취니까. 이거는 업무정지가 2번밖에 안 되니까 그냥 상취. 3. 2번의 업무정지, 1번의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 절취. 왜 절취? 업무정지 개수가 3번 이상이니까 절취. 4번 과태료 2번에다가 다시 업무정지 걸렸대. 과가 업. 그냥 업무정지 이거는. 3번째니까 그냥 업무정지하고. 5번에 2번의 과태료에다가 다시 과태료. 과태료 3번 걸린 거죠. 업무정지. 30번 문제. 뭐를 찾아야 되냐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그러니까 뭐 찾으라는 거지? 절취 찾으라는 거죠. 기억번 2번의 과태료에다가 다시 업무정지. 과가 업. 업무정지 그냥. 그 다음에 니은번 2번의 업무정지에다가 다시 과태료. 과. 상취 아니고 업무정지. 왜 업무정지? 3번째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상취가 되려면 최소한 4번째 걸려야 돼. 디귿번 과태료 2번에다가 다시 과태료. 과태료 3번. 업무정지. 니을번 2번의 업무정지에다가 다시 업무정지. 요거 절취. 왜냐면 업무정지만 3번 걸렸으니까. 미음 3번의 업무정지에다가 다시 업무정지면 이것도 절취.
자, 비읍번 3번의 과태료에다가 다시 업무정지, 과 3번의 업무정지. 이거 상취. 시옷번 과태료 4번 걸렸대. 상취. 그 다음에 3번의 업무정지에다가 4번째 과태료 걸렸대. 이것도 상취. 이거를 이해가 안 되면 애우셔도 괜찮고 나는 못 애우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업무정지가 3번 이상이면 절취.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든지 4번째가 되면 최소 상취. 그 2개만 알면 웬만한 건 풀어낼 수 있다고. 그리고 요게 최근에 잘 나오니까 요것까지 같이 알고 계시면 틀릴 거 없어요. 특별히. 자, 31번 문제 별표 하나 해주실 건데 아주 좋은 문제고요. 어려워요. 답은 되게 쉬운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좋은 문제예요. 옳은 것 1번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네요. 이게 뭐죠? 결격도 결격인데다가 자격 취소 사유잖아. 부정대선, 선에 들어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뭘 취소해?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이 취소가 되면 3년간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1번이 정답이잖아. 그치? 네, 1번이 답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2번부터 5번까지가 어디가 틀렸는지를 잘 파악해야 돼. 자, 2번.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까지 밑줄 잡으세요. 바닥까지 밑줄 해서 그거를 4자로 바꾸면 결격사유야. 왜냐면 300만 원 이상 벌금 받는 게 결격이니까. 맞죠? 그죠? 결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결격이 걸리면 뭐가 취소되죠? 등록이 취소돼. 그래서 이 사람은 등록이 취소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등록 취소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등록의 결격에 해당한대. 이게 뭔지 모르고 보는 사람은 100번을 읽든 1000번을 읽든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틀렸어. 자, 뭐가 틀렸냐면요.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사해결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해결등에서 사가 뭐지? 사망. 사망하면 등록 취소 먹잖아요. 3년의 결격 적용 안 하잖아. 해도 마찬가지고 결이 뭐야? 결이. 결격사유. 그 결격에 의해서 등록이 취소가 되면 3년의 결격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원인되는 결격에서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금 밑줄한 원인 결격이 언제 풀려? 벌금 내는 거하고는 상관없어. 언제 풀려? 3년 있다 풀린다고. 근데 언제부터 3년이야? 선고받고 3년이 지나면 풀린다고. 그러니까 뭐가 틀렸어? 등록 취소 받은 날이 틀렸다고. 거기다가 채색합니다. 등록 취소 받은 날이 틀렸어요. 이걸 뭐라고 바꿔야 돼? 벌금 선고 바꿔주면 돼. 저 벌금 선고 받은 날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고. 굉장히 잘 나오는 함정인데다가 아주 좋은 문제고요. 훌륭한 문제입니다. 자, 2번하고 3번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표현 방식만 달리한 거야. 그럼 제가 한번 3번 읽어드릴 테니까 정확히 어디가 틀렸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찍어봐 주세요. 개공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에 해당이 되어 등록이 취소가 되면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틀렸잖아요. 뭐가 틀렸어? 3년 동안이 틀렸다고. 3년 동안이. 거기다 채색 한번 해주시고. 그럼 3년 동안을 뭐라고 바꿔야 돼? 결격사유에서 해소되는 동안이지 뭐. 뭔지 모르니까. 왜냐면 2번은 결격을 구체적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벌금 선고에서부터 3년이라고 했던 거고 3번은 뭔지 모르잖아 그게. 그러니까 결격에서 해소되는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결국에 2번하고 3번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 문제가 18회 본시험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2번 문항을 내고 나서 출제위원이 너무나 자기가 대견한 거야. 너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훌륭한 문제를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또 낸 게 3번이란 말이야. 아주 훌륭하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훌륭한 문제죠. 그리고 이 이후의 문제들에서 이거를 계속 베껴가지고 내고 있어요. 지금도 베껴서 냅니다. 워낙 잘 냈기 때문에 문제를. 4번.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대. 그럼 이거는 폐업 재등록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무조건 시효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시효가 있어 없어? 등록 취소에는 없어. 없으니까 3년이 지나도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 시효를 물어보는 거니까. 자,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4번은 5번 폐업 전 개공에 대하여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 거기다 밑줄 하나만 잡을게요. 행정처분의 효과. 여기서 행정처분의 효과는 이미 받은 거 아니면 앞으로 받을 거. 이미 받은 거. 왜 이미 받은 거냐면 효과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효과. 효과라는 건 결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행정처분의 결과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기처분 중에서 승계되는 건 업무정지밖에 없어요. 이미 받은 거에 대한 행정처분 중에서 업무정지만 승계되거든. 근데 업무정지 승계는 아까 몇 년이라 그랬지? 3년 아니고 1년. 자, 3년하고 1년하고 헷갈리잖아요. 3년은 시효고 승계는 1년이야. 요거는 승계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이거 승계인지 시효인지 어떻게 알아? 지문 안에 폐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승계야. 폐업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승계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면 얘는 몇 년짜리 승계가 맞아? 1년짜리. 근데 1년 앞에 뭐 한 날로부터 라고 줬어요. 폐업일로부터가 아니고 처분받은 날, 처분일로부터 1년이 맞아요. 어렵죠, 이거. 예,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뒤에 이제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답습한다고, 이거를. 문제를 워낙 잘 냈기 때문에. 자, 32번 문제 가겠습니다.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1. 개공이 폐업 후 등록관청을 달리하여, 등록관청을 달리하던 달리하지 않던 마찬가지예요. 개설 등록을 한 때 폐업 전 개공의 지위. 여기서 폐업 전 개공의 지위라는 건 잘못한 거를 뭐 한대? 승계한다. 승계는 무조건 하는 거야.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2번 폐업 전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 이건 이미 받은 거를 말한다고. 몇 년 승계한다고? 1년. 근데 1년이 뭐 한 날로부터 1년이라고 그랬죠? 처분일로부터 1년. 2번 틀렸네. 뭐가 틀렸어요? 3년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허구 많은 연도 중에서 뭐 2년도 있고 4년도 있고 5년도 있고 7년도 있는데 왜 3년이라고 주었을까요? 시효 때문에 헷갈리라는 거지. 업무정지는 우리가 시효가 3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시효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승계 얘기하는 거야. 승계는 몇 년이야? 무조건 1년. 2번 정답이고. 그래서 함정이 걸린다면 업무정지를 가지고 거는 게 가장 좋고, 둘 중에 하나야. 처분일을 무슨 일로 바꾸든가, 폐업일로 바꾸든가, 1년을 3년으로 바꾸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함정 걸려요. 3번 폐업 전 개공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 과태료도 몇 년 승계하냐면 1년 똑같아요. 경미한 위법이니까. 4. 폐업 기간이 몇 년을 초과했다네? 3년을 초과했대. 그러면 승계의 최대 연한이 몇 년이에요? 3년. 등록 취소 사유가 3년 승계하잖아. 3년이 지났대, 얘가 이미. 지났대. 그럼 아무것도 승계할 게 없는 거야. 3년 지났으니까. 그럼 결론 보니까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년 지났으니까. 승계할 수 없어. 승계 연한이 지나서. 4번 문항에다가 맨 끝에다가 가로 열어주시고요. 이거는 시효가 지나서 아니면 승계 연한이 지나서. 예, 승계 연한이 지나서 그래. 시효하고 상관없는 거야. 승계 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말하자면 못하는 거라고. 그럼 만약에 3년을 초과한 게 아니고 2년만 초과했으면 등록 취소할 수 있겠네? 예, 그래서 그런 거 뒤에 또 나올 거고. 5번. 폐업 기간이 몇 년을 초과했대? 이번에는 1년을 초과했대. 그러면 뭐는 못해? 두 번째 줄. 업무정지는 못해. 왜 못해? 업무정지 승계가 1년이니까. 그런 거죠? 예. 자,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등록 개공에게 이 말뜻에서 승계를 물어보는 거야. 재등록이라 했다는 거는 뭐하고 뭐 했다는 뜻이에요? 폐업하고 재등록했다는 거니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찾으래요. 1번. 개공갑은 파산 선고를 받고 파산 선고가 결격이잖아요. 근데 취소되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뭐를 했대? 폐업을 했고 1년 후 복권 판결을 받았대.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복권 판결이 포인트지 뭐. 복권 판결을 받았다는 건 결격에서 해소된 거잖아요. 이건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현재 재등록을 했대. 승계할 게 있어 없어? 없지. 승계는 잘못한 걸 승계한 거라고. 이건 잘못한 게 아니잖아. 답은 1번이고요. 2번. 개공을은 1년 안에 업무정지를 2번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대요. 그러면 업무정지 지금 몇 번째 걸린 거예요? 3번째.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 전에, 그러니까 이거 절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절취 당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폐업을 했대. 그리고 폐업 후 바로 재등록을 하였다네. 옆으로 화살표. 이거 몇 년 승계? 3년 승계. 왜 3년 승계? 등록 취소 사유니까 3년 승계해야지. 그렇죠? 예. 이거 업무정지가 아닌 거야. 왜 업무정지가 아니야? 절취 사유잖아. 업무정지가 3번째 걸렸으니까 3년 승계가 맞죠. 자, 3번. 개공병은 1년 안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3번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요건 뭐죠? 상취. 예, 4번째 걸렸으니까. 그리고 그걸 하고 폐업하고 2길 재등록했대. 옆으로 화살표. 이것도 몇 년 승계? 3년 승계 사유에 들어가네요. 절취든 상취든 다 등록 취소는 몇 년? 3년 승계하는 겁니다. 4번. 개공정은 거래계약서 2중 작성으로, 계약서 2중 작성이면 상취잖아요. 계약서 2중 작성 개공이면 상취잖아. 그런데 등록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 진행 중에 폐업했대, 얘가. 그러면 취소 먹고 아니면 그냥 폐업했대. 그리고 몇 년 지났어? 2년 지났어요. 그럼 얘 승계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지. 요 옆으로 화살표 한번 해주시고요. 몇 년 승계지? 이것도 3년 승계인데 문제는 2년을 얘가 쉬었잖아. 2년 빼준다고. 왜 빼줘? 얘 2년 동안 쉬면서 뭐 했을까요? 반성했단 말이야. 그럼 어차피 취소 먹으면 3년 반성하잖아. 근데 2년 반성했으니까 스스로가 빼줘야지. 몇 년? 1년 승계만, 1년 결격만 남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취소 먹더라도 요거는 1년 결격만 남는 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약에 4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정의라면 어떻게 하고 재등록하겠어요? 그렇죠. 3년을 쉬고 재등록하면 아무 일도 없는 거야. 네, 근데 덜 쉬었으니까, 덜 반성했으니까 승계하는 게 맞고. 5번. 개공부는 거래정황의 거짓 정보를 상습 공개한 사실이 밝혀지죠. 거짓 정보 업무 정지잖아요. 업무 정지는 우리 끝에다 화살표 하시고 몇 년 승계? 1년 승계. 1년 승계인데 몇 개월밖에 안 지났대, 얘가. 3개월. 그럼 승계하는 게 맞네. 3개월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무면 얼마 쉬고 재등록할래요? 딱 1년 쉬고 재등록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건데. 34번 문제를 좀 가는데 이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고요.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우냐면 이 정도 문제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어. 응? 이게 이제 본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 이런 문제가. 너무나 어려워서. 근데 왜 이 문제를 문제집에다 넣고 또 풀어보고 하는 거냐면 이 문제를 대충은 알아야 돼. 그래야 35번 같은 기출문제를 풀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지만 한두 개 정도 문항으로 주기는 한단 말이야. 아까 이 35번 문제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의 문제니까. 그래서 34번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문장 안에 폐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승계야. 뭔 말이 나오면? 폐업. 안 나오면 시효야. 그거는 시효를 물어보는 거야. 다시요. 문장 안에서 어떤 말이 나오면 폐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승계고 안 나오면 시효야. 예. 자, 이제 그렇게 기준 잡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억번. 개공 A는 이중소속
이중 소속 사실이 등록관청에서 적발이 됐는데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대. 시효 승계. 시효라고 써볼게요. 시효라고 써보고 시효 있어 없어? 시효가 없어. 이거는 등록 취소 사유니까 시효가 없다고. 그럼 취소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하는 게 맞아. 시효가 없으니까. 그렇게 풀어내는 게 정식으로 푸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약식으로 푸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 기억번에 3년 있잖아요. 3년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해주시고 3년 동안 뭐 했을까? A가 놀지 않았어요. 일했어. 얘 반성할 기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왜? 나쁜 짓 하고 그냥 3년 동안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게 맞아? 취소시켜서 3년 동안 쉬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푸는 게 약식으로 푸는 거야. 이해됐었어요? 예. 하여튼 뭐 정식이든 약식이든 이해만 되면 되는 거야. 니은번.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자, 폐업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다 가로 열고요. 이건 뭐야? 승계를 물어보는 건데 승계 연한의 최대 연한이 몇 년이야? 3년. 근데 얘가 3년을 초과했다네. 그러면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이제. 승계할 게 없는 거야. 승계 연한이 지났으니까. 따라서 이건 등록 취소를 못 한다고. 그렇죠? 이게 정식으로 푸는 거고. 약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니은번에 3년 동그라미 한번 해주시고 그 3년 동안 B가 뭐 했을까요? 반성했어. 어떻게 알았어? 그 반성했는지를. 폐업하고 3년 지났으니까. 얘 충분히 반성했어? 아, 그럼요. 이제 하면 안 되지. 3년을 했으면 됐잖아. 예. 그렇게 푸는 게 약식이에요. 어떻게든 이해만 잘 되면 돼요. 자, 디귿번. 개공 C는 3년 전에 작성한 거래계약서에 등록 인장이 아닌 다른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최근에 적발되었대. 폐업이라는 말 없죠? 그럼 뭐야? 시효야. 시효 완성했어, 얘. 왜? 이게 업무정지니까. 업무정지 시효 완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못해, 이제. 이거는. 시효 완성돼서. 니을. 개공 D는 법 위반 1년에 2번의 과태료를 받고 다시 과태료. 그럼 세 번째 과태료니까 뭐? 업무정지를 저질렀는데 얘가 폐업하기 전, 행정처분 전에 업무정지 받기 전에 폐업을 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재등록을 했대. 일단 가로 열어요. 이게 시효야 승계야? 아, 여기 폐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예. 굳이 그 두 번째 줄 끝부분에 폐업 나오니까 이거는 승계야. 승계 몇 년? 1년이잖아요. 1년. 근데 얘가 몇 개월밖에 안 지났어? 6개월밖에 안 지났으니까 업무정지 할 수 있다라는 게 맞죠. 그렇죠? 이건 승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미음번. 소공 2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으나 이게 자격정지예요. 소공한테는. 그런데 이미 1년이 지났대. 가로 열어요. 이게 시효 승계. 시효. 자격정지는 시효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건 해야 돼. 자격정지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시효 없잖아, 더군다나. 자, 비읍번은 공인 중에서 F가 10년 전에 양도되어 사실이 있었대. 10년 전에. 무려 10년이나 지났네. 그리고 최근 이를 이유로 청문회 나오라고 출석 통보를 받았대. 가로 열고요. 시효 승계. 시효. 시효가 있어 없어? 자격 취소. 없으니까 이거는 뭐 하는 게 맞아? 자격 취소하는 게 맞아요. 지금 제가 푸는 방식대로 푼 게 정식으로 풀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 절반 정도만 이해되셔도 기출문제는 껌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자, 기출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35번 문제. 옳은 것은 동그라미로 처리하고 틀린 것은 X라고 표시하겠대요. 기억번. 갑이 등록증을 대여한 날로부터 2개월 후에 뭐를 했다네? 폐업. 그럼 맨 끝에다 일단 가로부터 열어요. 폐업이라는 말 나오니까. 이거 뭐야? 승계. 그리고 폐업하고 몇 년이 지났대, 얘가. 2년 지났대. 그러면 이게 등록증 대여니까 취소잖아. 그러면, 승계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지. 안 하긴 뭘 안 해? 해야지. 3년 승계잖아. 등록 취소니까. 근데 이게 2년밖에 안 지났잖아. 그러니까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3년 승계해서 2년 빼주는 거 맞지?
그래서 몇 년 결격만 들어가? 1년 결격에 들어가.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뭐를 물어봤냐면 이 대여 행위를 이후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냐? 천만에. 왜? 절대적 취소 사유니까 얘는 뭐를 해야 돼? 절취를 해야지. 그래서 이건 절취하면 안 되고 아니 업무 정지하면 안 되고 절취를 해야 돼. 기억번호는 X. 님. 갑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날로부터 45일 안에 고용관계를 해소했다네. 원래 그 미성년자면 결격이잖아요. 근데 개공이 그 그러니까 고용인 중에 결격에 걸리면 원래 몇 달 안에 해소해야 돼. 2달 안에. 2달이면 45일이면 한 달 반밖에 안 됐으니까 이때는 업무 정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니은번호 X. 디귿. 갑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로부터 업무정지에 해당이 되는 사실이 있었어. 얘가 뭐든 한 달 후에 폐업했대. 가로 열어볼게. 맨 끝에다가 시효 승계. 승계야. 폐업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승계란 말이야. 근데 업무정지는 몇 년? 1년 승계가 되잖아. 근데 무려 몇 년이 지났어? 4년이 지났으니까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X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죠. 이 34번 문제 정도를 이해되시면 35번 문제는 껌이나 마찬가지죠. 아주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문항 정도로는 나오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라고. 자, 36번 문제는 가로 놓기 문제인데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거.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공 또는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뭐 하게 할 수 있냐면 보고, 그 다음에 자료를 제출,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한 명령 같은 거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해서 장부 서류 같은 것들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36번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 37번 문제 별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가로 놓기 문제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가로 부분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다 잘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 개공 등은 다른 개공의 소공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중 소속 금지. 두 번째,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세 번째, 국장은 개공상호 간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거래 정황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도 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다. 무조건 다 할 수 있다. 여기는. 네 번째,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공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정지는 재량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국장은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하고 있다 아니고 할 수 있다가 옳은 표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일부 좀 나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책이 중간에 그 해설이 있어서 287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어요. 287페이지까지. 그 중간에는 다 해설이야, 해설. 그래서 얼마 안 돼. 놀라실 거 없어. 중간에 해설은 풀을 거 아니잖아요. 문제 얼마 안 돼. 그리고 다음 주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풀어갖고 오시면 돼요. 오늘 문제가 조금 어려웠고.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